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해라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증권시장부 유튜브 채널 주토피아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더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시장부 권우석 기자와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영상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뭐지? 새로운 거다 이러실 것 같아요. 띵동 공시 왔어요인데요. 이 코너 어떤 거예요? 권 기자님? 이게 네. 사실 제가 직접 장명한 코너명인데 아 그렇군요. 모든 팀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원래 종도 하나 갖다 놓고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제가 네.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원래 우리나라 공시가 되게 뭐 다른 나라 비교해서 정보나 그런 게 되게 상세하게 잘 이렇게 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만 봐도 사실 기업의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주가나 뭐 흐름 이런 거를 대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잘 돼 있기 때문에 공시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져오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 어떻게 좀 될 것이다 전망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갖고 지금 이제 공시 관련해서 주제를 가져와 봤고 이거 말고 한 3개 정도 이제 네. 다른 파트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네. 다른 저희 팀원들께서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갖고 온 건 사실 이제 공시 내용보다는 공시가 어떻게 주요하게 바뀔 것인가는 약간 제도적인 면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코너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시하면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제도적인 그 변화의 내용을 말씀을 주신다고 약간 상중하 난이도 중에 오늘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오늘 한 중상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 네. 네. 또 이 중상전도 난도의 네. 이 내용을 오늘 또 권우석 기자가 짚어줄 겁니다. 사실 우리 이 얘기 해봤었습니다. 네. 권 기자도 이야기를 했었고 김경원 기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 태강산업이 자사주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10월 20일 현 시점까지 일단 법원이 1차적으로는 태강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이 증시의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가운데 오늘 그 변화된 내용이 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요거에 이제 제동을 거는 내용을 내놨나 봐요. 일단 이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방송을 이제 투자자분들도 보시지만 이제 상장사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이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금감원이 이제 자료를 낸 것 중에 네. 이제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할 때 주주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 주요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에 쓰도록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게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오늘부터 만약에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면은 그 금감원의 어떤 그 개정 기준대로 상세하게 써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자세한 무엇이 바뀌느냐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네. 공시 예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업이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면서 그 상법 개정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주주 관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제 보다 기존 주주 중심의 어떤 경영 활동을 유도하고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한 어떤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당국이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하느냐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전에보다 훨씬 뭐 항목들이 까다로워지고 여러 개 이제 생긴 것으로 보여요. 그 내용을 이제 잠시 후에 짚어주실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 확실히 없던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번거로워지는 것일 테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주주분들이나 또 입장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생기는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은 클까요?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감히 제가 생각하건데 이번 달은 아마 한 군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이번 달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공시 내용 자체가 한 6, 7가지 정도 그 기재해야 되는 내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 몇 면을 봐도 이제 어떤 향후 효과, 어떤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왜 이걸 도입을 했느냐. 네. 태광산업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살짝 얘기를 네. 드리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 태광산업이 입이 발행을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시끌시끌해졌고 그 제2대 주주인 트러스톤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또 다시 또 기각된 부분에서 다시 또 이제 항소를 하기로 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첫 번째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어쨌든 태광산업 손을 들어준 이유는 자금 조달의 경우는 어쨌든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교환사채 발행하는 거는 현행 상법상 사실 다 보장되는 자금 조달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말이 사실 뭐 문자 그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다시 항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태광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머뭇거리지 않을 수는 없다. 문제는 태광산업이 이렇게 얘기한 시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이 방법이었을까 했을 때 그게 아니었다라는 데서 사람들의 비판 섞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태광산업이 지금 시초가 된 사건이고 지난달에도 이제 KCC가 예.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교환사채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 비슷한 흐름의 이제 비판을 받고 이제 접었거든요. 거기는. 삼성물산 지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거죠. 네네네.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그렇죠. 하니까요. 태광산업도 자산이 없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매각할 수도 있고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금 올해 안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네. 이제 자사주를 처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태광산업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여러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 발행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쌓아온 그런 업력이 있었기 때문에 태광산업이 그게 그렇게 해서 지금 첫 타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재밌었던 게 금융감독원이 네. 그 교환사채 공시가 나오자마자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정 공시하라고. 교환사채를 누구한테 발행할 것인가. 사실 그걸 꼭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태광이 이제 누락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번 그 제도뿐만 아니라 이건 미리 당연히 해야 되는 공시인데 의도적 누락. 급하다 보니까 뺀 게 아닌가 싶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언론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드릴 말씀이 이제 제가 직접 들었던 내용이고, 아마 어디에서 못 듣는 이 뒷이야기군요.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다 관심 있는 이슈라서 이제 저도 금감원 계신 이제 핵심 관계자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미 금감원에서는 이 교환사채 발행하는 것 자체를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교환사채는 자사주를 담보로 해도 되고 다른 주식을 담보로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고 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그 주주환원 정책을 펴겠다고 한 시기에 하필 그 타이밍에 하다 보니까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태광산업이 정정공시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가 하루 만에 그 K뷰티 같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겠다면서 1조 5천억짜리 사업 계획을 공시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매우 너무 황당하다. 일단 그 워딩 그대로 너무 황당하다. 다만 이제 교환사채 발행하는 게 사실 이게 법상 자유기 때문에 이게 불법도 아니고 이거 사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건 뻔히 보이는 꼼수다.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정무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접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태광이 자체적으로 이 내부 소통이나 판단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당연히 접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제 금감원 계신 그 핵심 관계자분께서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기사에 사실 못 쓰는 내용이긴 한데 네. 예. 하셨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이 교환사채를 누가 인수를 할 것이냐. 그때 한국투자증권 네. 한투의 실망을 매우 많이 했다라고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네. 전량 이쪽에 이제 그렇죠. 전량 인수하겠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예. 네. 사실 이게 다 누구나 주시하고 있고 다 비판적으로 보는 사안인데 왜 이 한투 정도의 이런 이 1, 2위 대형 증권사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리스키한 선택을 했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네. 지금 한투가 알다시피 그 IMA라는 사업을 그 종합금융투자계좌라는 사업을 인가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4대 증권사 중에 미래, 한투, NH 가 지금 사업 인가를 신청하고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거 인가를 받으면은 자기 자본의 최대 300%까지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네. 그럼 그 자금으로 이제 또 막대한 실적과 이제 수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이슈에 한번 휘말리면 이제 당연히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처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아직 가타부터 아직 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본인들도 계속 이거를 인수하겠다고 나서기도 우와. 애매하고 이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량 인수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나 하면은 이거 또 다시 이 불성시 공시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둘 다 문제 아니에요? 둘다 문제죠. 눈치를 제대로 안 봤거나 아니면은 이런 리스크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판단 미스거나 양쪽 다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는 얘기가 이제 양측 경영자들이 이제 사실 좀 이해관계 좀 아는 사이다. 약간 그런 뭐 친분 약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입증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사로 쓰긴 좀 네. 설로서. 네, 설로서. 예. 그게 아니면 사실 이런 판단을 네.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네, 그쵸. 그런 네네네. 얘기들이 돌았다는 네네. 얘기를 권우석 기자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정치권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기사로도 제가 쓴 내용이긴 한데 거의 제가 처음 쓰긴 했는데 이게 이 자사주 처분 관련한 이런 상법 개정의 모든 내용을 이제 민주당 그 코스피 5천 특위라는 곳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기영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이. 오기영 네. 의원 위원장이 계시고 이제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는 일념하에 만든 조직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해 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정책을 올해 안에 이제 만들어서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제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걸로 담보를 잡아서 교환사채를 한다더니 처분을 한다더니 한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이 눈에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창 그 특위에 계신 분이랑도 이제 통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특위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제 뭐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교환사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본 내용 중에는 사실 그게 한 7월쯤 됐으니까 마땅하게 이거 어떻게 제재할 방안은 사실 없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사실 뭐 상법에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사실 경영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인데 네. 또 이거를 너무 제약을 두면은 또 약간 이제 반대급부로서 네, 또 좀 비판이 네.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국이랑 이제 정치권이랑 이제 뭔가 모종의 어떤 회의를 하면서 그럼 공식 기준을 강화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 1, 2차 가고 이제 더 센 거 오기 네네. 전에 또 이 3차 상법 개정안이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에 이 자사주소가 의무화에 대한 맞습니다. 내용을 네네.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이것 앞두고 기업들이 더 빠르게 움직인 절차 가운데 나온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많이 늘었었나 봐요.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네. 3분기만 이제 교환사채 발행하겠다고 한 기업들이 50건 이게 액수로만 1조 4,455억 원. 근데 이게 작년 한 해 총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었고 네. 지난달 9월에만 해도 39건
그때만 1조 1,800억.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9월 한 달 동안이 이제 그 3분기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했었죠. 이게 거의 정기국회가 9월에 열렸고 10월, 11월 안에 처리한다고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걸 처리를 하려고 지금 눈치 싸움을 한 거거든요. 이제. 네. 근데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 달에 연휴가 껴서 그 거래일이 8일밖에 안 됐는데 그 8개 기업이 이제 발행 결정.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 기업씩 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한 거예요. 이번 이렇게 달에도. 발빠르게도 움직일 수 이럴 때 있는 발빠르게 거군요. 움직인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공시 기준이 상당히 높아질 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이 정정공시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좀 큰 부담이거든요. 이제 당국에서 정정하라고 해서 정정을 해도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틀리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그 벌점을 맞습니다. 그 벌점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 계속 더 쌓이다 보면은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럼 이제 실질 심사 적격성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너무 과한 얘기긴 한데. 예. 어쨌든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기업 상당히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되는 부담이니 네네. 예, 그런 말씀 주신 네네.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무엇이 바뀐다 항목이 많아져서 기업들이 깐깐하고 까다롭게 느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 부분을 짚어주셔야겠어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온 공시인데 예. 제가 그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규제를 적용받기 전에 올라온 공시거든요. 이게 네. 장 운이 좋았습니다. 무학이라는 코스피 업체인데 네. 자사주 107만 주를 네. 담보로 해서 이제 100억 원의 이제 시설 자금을 네. 위한 이제 자금을 확보한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시를 쭉 보시면은 네. 이제 간단합니다. 예, 뭐 자금 목적, 조달 목적, 교환 대상, 교환 가액, 뭐 옵션 사항, 뭐 이런 네. 약간 이 교환사채 특성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에만 이제 집중된 내용이 주가 이루는데 이제 네.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이라는 추가적인 사항이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예. 왜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에 왜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했느냐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다 뭐 상환 날짜, 뭐 장소 뭐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이런 건 기존에 그냥 하던 거죠. 하던 거죠. 이거는 거의 복부 수준으로 다른 걸 봐도 다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형식.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랑 네. 발행 시점이 과연 타당하냐. 아, 네. 그리고 이 지배구조와 회사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아, 주주 네.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상장사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뭐가 제일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시냐 물어봤더니 이제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왜 다른 방법 대신 이 발행을 선택했느냐를 설득하는 게 사실 가장 이제 골머리를 앓을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 주주의 이익이 미치는 영향 이건 사실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담보로 잡아둠으로써 사실 미래 주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을 쓸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포장해서 이 주주들에게 설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왜 자금 조달 방법 뭐 이런 그러니까 왜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선택을 했느냐 네. 그리고 지배구조 그리고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주주들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이제 공시에 네.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깐깐해지고 까다로워진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EB 발행 자체는 그냥 합법적인 수단이고 방법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인지 당국이 이런 제재를 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모든 이 교환사채를 싸잡아서 비판할 수는 없고 그 SK 계열사 중에 SKC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한 7월, 8월쯤에 이제
이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회사가 지금 11분기 연속으로 적자인 회사거든요. 사실 그 방법이 아닌 이상 사실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그 정도로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이 자사주를 담보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어떤 뭐 태광이나 KCC 같은 어떤 약간 의도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은 이제 당연히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제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이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이제 급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을 기대했던 주주들과 이제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이제 기업 가치도 악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실제로 통계가 있는데 그 지난달에 이제 교환사채 발행을 최초로 공시한 36개 주사 중에서 이제 25개사가 다음날 주가가 다 떨어졌다고 해요. 저도 이제 공시당번으로 이제 공시를 보면은 주가가 다 떨어집니다. 네, 거의 웬만하면 다 떨어지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계속 그 발행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럼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그 교환받은 사채를 다시 이게 그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그 주식이 다시 시장의 물량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출회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잘 알기 어려웠던 이런 의사결정 배경 그리고 이런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들을 이제 심도 깊게 또 투자자들도 이제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국이 이번 말고도 향후에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이제 공시 위반을 했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정 공시나 정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제 과징금도 이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정하게 이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IR 하시는 분들, 공시 담당자분들은 이제 아주 꼼꼼하게 공시를 잘 해야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제 그 공시를 보면서 기업의 가치를 보다 아주 명확하고 이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녹화하고 내보내드리는 일정이 10월 20일인데 권호석 기자가 앞에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없을 것 같다고. 일단 기업들이 좀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 첫 타자가 누굴지 엄청 첫 타자가 누굴지 사실 네. 제가 다음 방송 때 네. 만약에 한번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출연 예정일이 언제신데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입니다. 네. 한 일주 한 10여일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7, 8일 정도 남은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띵동 공시 왔어요. 첫 번째 시간은 권호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